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하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오늘 이제 2024학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2023년 1월 7일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시작이라는 게 뭐 반이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시작이 정말 중요한 건요, 포기하지 않으면 먼저 시작을 했던 그 목표를 끝까지만 달린다면 잘 해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저희 딸아이가 예술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똑같아요. 처음부터 엄청 힘들게 지금 과정을 가고 있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중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할 때 괜찮아요. 저는 시작을 했고요. 어쨌든 될 때까지 할 거라서 전 어차피 이제부터는 화가예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시작을 했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이 시험 날까지 끝까지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방향성 있게 가면 합격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아이들 만나고 싶은 아이들을 만나서 선생님으로서 가장 그쵸? 참된 우리가 참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잘 치러낼 수 있을 거니까 포기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 보면 선생님들이 많이 포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직강으로 또 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안 오시고요, 연락도 없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요. 끝까지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출석률 거의 100% 다 이뤄낼 수 있도록 오시고, 그리고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같이 우리가 눈을 못 마주치지만 사실 마음을 다 맞추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재 이 초수생 선생님들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N수생 선생님들도 있으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초수 선생님들보다 사실 N수생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이제 N수생 선생님들은 이렇게 한 해가 갈수록 내 성적이 올라야 하는데 왜 내 성적이 그대로 멈춰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속상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번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어떤 성장이 없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아직 나를 바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특히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올해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면 나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바꾸셔야 돼요. 공부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공부 내용까지 1월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내가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미련을 갖고 새로 다시 뭔가를 또 그 내용을 다시 찾아가서 더 붙이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바꾼다라는 마음으로 저희와 발을 맞춰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빡셀 거예요. 많이 빡센 게 뭐냐면, 빡세다라는 말 써도 되죠. 1월부터 사실 5월까지는 기본 이론을 쫙 돌려요. 그런데 기본 이론만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기본 이론을 이제 개론을 딱 끝날 때쯤 되면 누가 치고 들어오냐면 기출 분석이 치고 들어와요. 근데 기출 분석만 하면 참 좋겠는데 거기다 대고 서술 노트까지를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출 분석에서 우리가 활용했던 용어들이나 그런 개념들이 있으면 다 쓰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화력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교분들을 모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저희가 카페에 엄청 공부를 열심히 인증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열심히 이제 자신의 공부들을 인증해 가시면 같이, 제가 그래서 이런 페이백 서비스처럼 막 이런 것들도 이번에는 좀 선생님들이 뭔가 동력을, 화력을 계속 뭔가 부스팅을 계속 하실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좀 마련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드리는 자료를 빈 여백으로 두시면 안 돼요. 계속 채우시고요, 계속 빽빽하게 손이 아파도 써 나가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울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 나 죽을 것 같아, 눈물이 흘러서 이렇게 넘치면 그냥 흐르면서 쓰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를 가야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이 인원은 많이 뽑지 않으면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달려드는 파이는 많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득점력을 가져와야만 합격선에 갈 수 있어요. 물론 95점 막 이런 점수를 바라면서 공부를 하면 더 방향성을 잃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대략 92점에서 94점 사이를 향하는 시험입니다. 저 히커리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유인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냥 빈여백으로 버리거나 쌓아두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특히 올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회독을 하되 똑같은 회독 방식을 고집하지는 않아요. 우선은 기출을 통해서 전체 영역을 또 같이 돌 거죠. 우선 기본 이론 한 번 돌아요. 기출할 때 개론 치고 끝나고 났을 때 기출해서 다시 개론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뭘 복습해야 되죠? 개론을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서술 노트를 쓰기 위해서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교재로 돌아가셔서 개념을 서술 노트로 빽빽하게 채워보셔야 되는 거예요. 답을 안 드릴 거예요. 언제 드릴 거냐면 기출이 제일 마지막 강의 저희가 끝나는 그 차시 때 서술 노트에 답은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답은 어디에서 찾으셔야 되냐면 저희가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수강생 톡톡 그쪽 저희 이제 게시판 쪽으로 가시면 서술 노트 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열어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화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희 선생님들 몇 분이 있으실 거고 함께 선생님들께서 모범 답안에 준하는 답들을 지속해서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술 노트를 진행하다 보면 기출 그리고 서술 이 두 분석과 서술 노트 두 가지를 가지고서도 제대로 된 한 바퀴를 돌고 기본 이론 한 바퀴 또 돌았죠. 그럴 때쯤 힘이 좀 빠지려고 할 때 뭐가 치고 들어옵니까? 전략 노트가 들어오죠. 전략 노트는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략 노트가 교육학 기출이 들어가고요. 유특 기출을 97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다 끄집어내서 지문 속에서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개념이나 용어들은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시간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걸리고는 있어요. 선생님들이 교육학까지 건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발달해서요. 교육학을 가지고 올 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험에 트렌디한 이런 분위기를 보자면 아주 옛날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왜요? 낼 게 없어요. 지금 내다가 이제는 어떻게 바꿨어요? 서술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제 그냥 단답형으로 묻던 시험을 바꿔서 서술해라 혹은 찾아서 해석해라 그런 수준을 내다가 이제는 그분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낼 수가 없으니 아주 이전에 출제되었던 것들을 조금씩 건드는데 이것이 유특 한 3, 4년 전에 거를 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학에서 우리랑 좀 연관이 깊은 것들도 건들기도 해요. 지금 사상 같은 경우는 올해 뭔가 깊이 있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사상 같은 경우는 교육학에서 건드렸던 것들을 좀 저희가 면밀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점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치듯이라도 뭔가를 보고 간 사람과 보지 못하고 간 사람은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없는 것이 없게끔 하되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이라고 해서 싹 다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와 관련 있는 것만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 노트를 아주 꼼꼼하게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 노트를 4월부터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이 회독수는 그냥 3회독, 4회독, 5회독 이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선생님들. 처음에 강의를 진행할 때는 선생님들이 따라서 1회독 오는 것도 버거워요. 그런데 합격 선생님들이 몇 회독을 하시냐면 나중에는요, 한 2, 3일에 개론을 한 바퀴를 다 돌고요. 그 다음에 4일 정도에 다 이 강론 파트까지를 다 돌립니다. 저희가 전략 노트 안에는 안전 자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놀이 이해, 놀이 실행 자료까지 다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총론 우리가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내용 범주라든가 내용 같은 것들은 따로 선생님들께서 어차피 해설서를 보실 거라서 그걸 따로 파일로 만들어 드리진 않았는데 그냥 올인원으로 그것도 표 형태로 똑같이 만들어서 드릴까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예 올인원 교재 하나만 갖고서 달달달달 외우시면 되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뭐 사실 저는 이 뭐죠?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생활을 이렇게 뭐 노는 것도 아주 재밌게 놀고 공부할 때는 또 약간 진짜 약간 미친 애처럼 공부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서브노트를 너무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119에 실려갔던 적이 항상 뭐 기말고사 기간, 왜냐하면 5일을 밤을 새요. 5일을 밤을 새는데 5일 동안 밤을 새서 해결할 수 있는 양을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항상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게 이 고득점을 받는 무조건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벌려놓은 것들을 괜찮아, 이렇게 기본서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나 성적이 오를 거야. 그런데요, 이건 룰이에요. 정말 국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올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다 촘촘하고 조밀하게 요 정도 두께로 저희가 보통 고시 공부를 할 때도요. 국가 고시 공부를 할 때도 대략 요 정도 되는 두께를 한 2권 정도를 공부는 하거든요. 보통 뭐 행시다 이런 사람들도 정리를 단권화를 막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두께는 한다고요. 근데 저희는 한 요 정도는 될 거예요. 요 정도 두께에 기출부터 시작해서 막 뒤지고 보고 할 것 없이 그냥 여기다 다 집어넣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 회독하다 보면 툭 치면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주황 색깔 요쪽에 오른쪽에 어디요? 바로 판을 박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자료 다 채워나가면서 버려버린다라고 생각하고 버려버리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전략 노트 다 드릴 거예요. 다 드릴 거니까 미련 없이 버리셔도 돼요. 열심히 풀어놓고 버리고, 열심히 풀어놓고 버리고, 그리고 나서 전략 노트가 오면 그때부터는 옆도 뒤도 아무도 보지 마요. 다른 커리 친구들이 이거 뭐가 좋대, 뭐가 있대, 괜찮아. 나는 이것만 보고 나는 95점 받고 들어갈게 라는 마음으로 계속 돌리시면 돼요. 그러다가 문제풀이 나오죠. 모의고사 나오죠. 이때는 전체 회독이 엄청나게 빠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독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회독하고 완벽하게 알아야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노트로 다시 돌아가서 집중도 있게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전략 노트로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략 노트로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무것도 안 보고 정말 전략 노트만 계속 돌렸습니다 라고 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전략 노트는 4월부터 달리면 되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다? 이해를 위해서 기본 교재를 가지고서 조금 씨름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략 노트 때 훨씬 약간 정말 이래요. 그때 그렇게 이해했던 게 지금 완전히 뭔가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촘촘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략 노트에는 개념 위주로 저희가 핵심 용어 위주로 넣어드리다 보니까 강의도 그런 위주가 진행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면 오히려 더 뭔가 지식이 정교화되고 견고화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년 커리에 대한 우선 소개를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2월 달에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예습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는데요. 예습이 어렵다면 안 하셔도 돼요. 왜?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예습을 할 만큼 뭐 일병행을 안 하시는 분들 경우는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일병행이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습까지 챙겨가려면 스트레스가 엄청 클 겁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지 않고 오셔도 돼요, 우선은. 그런데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조금은 예습을 할 수 있다 하면 한 번 정도 읽고 오세요. 한 번 정도 읽고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페이지를 찾거나 내용을 찾는 것이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를 듣고 나면 제일 먼저 펼치셔야 되는 것이 제가 구조화 자료라고 만들어드린 6슬라이드 자료가 있을 겁니다. 6개의 슬라이드가 실려져 있는 구조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화 자료를 보고서 강의를 들었던 것을 큰 틀에서 한번 넘기시면서 내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교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교재로 돌아가셔서 아주 정성 들여서 회독을 해 주십시오. 정성 들여서 정독을 하라는 말이죠.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확인 문제로 가셔서 확인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아서 초수 선생님들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책이랑 비교를 해가시면서 써보세요. 그 다음에 N수생 선생님들은 거꾸로 푸세요. 왜냐하면 확인 문제 아래쪽에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보고 개념을 흰 종이에 그 개념을 적으세요. 개념을 적고 저희가 왜냐하면 문제를 개념을 질문으로 써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답을 용어로 쓰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N수생 선생님들은 그 용어를 밑에 답을 보고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개념을 적어보시면 문제로 돌아가면 그 답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N수생 분 중에서 선생님이 그 확인 문제를 그렇게 활용하셨는데 아주 좋았다라고 저에게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강사님께서 주신 문제가 답이 조금 쉽게 느껴져서 자기는 그렇지만 거기에 다시 뭐 찾아보지 않아도 그 개념들이 질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한 페이지에서 다 끝날 수 있으니까 너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역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너무 쉽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역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확인 문제를 푸시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구조화 자료 3슬라이드라고 해서 노트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3가지 슬라이드가 있고 옆에 선생님들이 적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구조화 자료에는 아주 핵심적인 설명들이 들어가 있기보다는 큰 용어 단위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용어 안에 들어있는 하위 요소들이라던가 개념에 들어가는 핵심 용어들을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지 좀 적어보세요. 좀 적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백지 노트로 가시면 돼요. 완전히 비어있는 우리 교재 빈칸 백지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셔서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끄적끄적 써보시는 거예요. 모르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다시 교재로 가셔서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필사를 하세요. 교재의 내용과 똑같이 적으세요. 그렇게 적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달리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공부는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공부는 절대적으로 계속적으로 보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꼼수를 부린 게 전략 노트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선생님들이 서브 노트를 따로 만들지 제발 마세요. 전략 노트를 또 드리면 그거를 갖고 또 요약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봐야 하고 그걸 알아야만 답을 할 수 있는 걸 드려요. 근데 그거를 또 요약하시면서 혼자서 오개념이 생겨버려요. 제가 그걸 받아서 봤거든요. 그랬는데 혼자서 그걸 정리하면서 다른 용어를 쓰면서 거기서 오개념이 생겨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줄여서 답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암기하고 있어요. 이미 서브노트화해서 만들어 드린 건데 그것을 또 요약하신다고 하시면서 내용을 뻥뻥뻥 다 비워두고 만드니 가셔서는 답을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울 거예요. 전략 노트를 보는 내내 괴로우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특히 이 기출에 있는 지문들을 다 따서 넣어 드릴 거예요. 다 따서 넣어 드리고 아예 그 문제들에서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조차도 선생님들에게 그냥 다 넣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전략 노트에 있었던 조금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던 설명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지문 속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하고 조금 삭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발 전략 노트를 또 요약하시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백지 노트까지를 선생님들께서 마무리를 하시면 그러니까 일주일을 그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선생님들. 일주일을 그 단위로 촘촘하게 써 가시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갈피가 잡혀요. 내가 뭘 몰랐었는지, 내가 어떤 것에 오개념이 있었고, 내가 얼마나 게으르게 공부를 했었는지를 체감하실 겁니다. 그럴 때쯤에 제가 뭐가 또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기출이 들어올 거라고 했잖아요. 점점점 점진성이에요. 점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점점점 힘들어지다가 오히려 문풀 가면 조금 수월해요. 전략 노트가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확인해 가면서 문제 푸는 재미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조금 수월한 느낌이고요. 그 앞에는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때 열심히 달려놓으셔야 돼요. 어차피 7, 8월에 다 흔들리는 건 다 똑같아요. 모든 이들이 1년을 내내 열심히 달릴 수는 없어요. 모든 이들이. 그런데 우리는 앞 초반에 아주 열심히 달려놓는 거예요. 뭐 사람들 그러죠. 마라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공부는요, 고시 공부는요, 처음부터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조급해져서 결국에는 알차고 촘촘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들 다 놓치고요, 마음 급해서 눈물 나고요, 그러다가 띄움 이렇게 보다가 결국에는 전체 내용 회독하는 것도 3번도 못 읽고 가요.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공부를 선생님들처럼 똑같이 공부했었고, 똑같이 정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제가 저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효과적으로 잘했던 그들과 굉장히 열심히 논의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논의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이 대입 입시를 준비시켜 주는 강사님들, 그 강사님들과의 어떤 대화들, 그러한 것들이, 왜냐하면 결국에는요, 이 입시라는 건 똑같아요. 어떤 강사를 만나고 어떤 학원 강사가 어떤 자료를 주고 어떻게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대입 입시 결과도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해야 되냐면 제가 잘해야 돼요. 제가 잠을 줄이건 뭘 하건 계속 공부하고 제일 효과적인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저를 믿고 저는 엄청 고생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올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사실 작년까지가 내내 밤을 새는 시간이었어요. 올해가 어떻게 보면 모든 자료들이 가장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진짜 무기가 칼을 다 갈아놓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조화 자료도 사실 지금 만든 게 아니라 제가 강의를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노량진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만들었던 구조화 자료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수업 시간에 보시면 저희랑 계속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자료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들여서 구조화를 시켜드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전략 노트에 약간 미쳐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전략 노트를 보다 보면 선생님들이 되겠지? 그리고 마인드맵을 또 만들었죠. 마인드맵을 만드느라 한 석 달, 넉 달을 거의 또 밤을 샜었죠. 그러다가 계속 한 자료를 만들어내느라 매해 밤을 새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쯤 모든 것이 조금 덩어리로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핫샘 커리에 꽃이 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최다 합격생 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커리가 될 거예요. 자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드리는 이 자료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선생님들에게 계속 개발해서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잘만 이용하면 정말 합격까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전략 노트로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가 전략 노트로 합격하신 분들의 수기를 좀 모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들을 조금 보시면서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최소의 시간으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 보자고요. 공부는 전략이에요. 내가 3개월 공부해서 붙어야 하는 사람과 5개월 공부해서 붙어야 하는 사람, 그리고 1년을 꼬박 써서 내가 붙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뭐다? 상황이 다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 붙어야 하는 사람은 1년을 공부하는 사람과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일병행으로 붙어야 하시는 분들은 올인 하시는 분들하고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상담은 1대1로 다 해드릴 테니까 DM이든 뭐든 다 덤비세요. 그러면 그것에 다 맞춰서 컨설팅도 해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커리를 대략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공부의 시간이 중요한가요? 라고 말씀드릴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공부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는 결과와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떻게 공부하고 시간을 뭐 똑같이 줬어도 집중 못하고 그런 분들과 또 저희가 비교를 하는 건 아니고, 절대적인 시간을 똑같이 활용한다라고 보았을 때는 시간이 많아야 합격이 조금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짧게 두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의 질을 아주 촘촘히 가져가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년간 그리고 1, 2월 동안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으실지를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것이 바로 OT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네. 이렇게 OT를 마무리하고 잠시 선생님들 숨 좀 고르실 수 있도록 5분 정도 저희가 쉬었다가 이제 8달부터 이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